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경제 대개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원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무료방도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도화 엔지니어링 12시 16분쯤에 안내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6%가량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그리고 전일 안내드린 레이크 머티리얼즈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이런 식으로 26일에 그리고 27일에 바로 이제 8%가량 고가 슈팅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단기 종목들 안내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점점 좋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댓글 확인하셔가지고 입장 바로 이제 누구나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 바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시장이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들 함께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기업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나쁜 기업은 아닌데 지금 아직까지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 우려감들이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요 제품 그리고 서비스 우리 반기 보고서 보면은 충분히 좀 나와 있습니다. 매출 수주도 나와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 반기 수주 보면은 이 열처리 장비가 2021년도 대비해 가지고 수출이 좀 증가되고 있고 일단 3반기인데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좀 증가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공정 설비 엔지니어링 이쪽은 지금 좀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임대 수익 같은 경우에서도 뭐 작년 이제 무난하게 수출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이미 상반기가 지난 이제 작년에 매출액을 좀 넘어섰어요. 자, 그리고 우리 주요 제품 설비들 보면 2차 전지, 축전지, 충전지, 배터리 불리고 뭐 등등등등 나와 있죠. 리튬이온 배터리, 뭐 소정로, 소성로, 뭐 활물질,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구체, 전해질 이런 산업들을 좀 하고 있고 열처리 장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요 제품 용어의 정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걸 전부 다 이제 취급하는 건 아닌데 열처리 정비 쪽으로 이차전지 양극재 열처리 그리고 음극재 열처리 이 장비를 좀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료 준비하고 원료를 혼합하고 소성로 열처리 하겠죠. 이 소성로의 소성로 분쇄 해체 그리고 코팅 열처리 분급 탈철 포장 그리고 여기 해당이 되겠죠. 열처리 하는데 자, 이게 보면은 공정 설비 엔지니어링 여기에 전체 생산 공정을 설계를 하고 공정별 필요한 장비를 제작해서 고객사의 생산 공정 후 시공 후에 시운전까지 일괄로 제공을 하고 있다. 이 주요 제품의 매출 현황도 보면은 반기에 94% 정도 그리고 공정 설비는 좀 떨어지고 있죠. 0.4, 3.4%였는데 0.4% 정도 열처리 장비가 오히려 좀 증가된 그런 상황들이에요. 반기인데 상반기는 이미 작년을 넘어섰습니다. 합계는 지금 100% 수준들 나와 있죠. 여기 수주 상황들 보면은 열처리 장비가 지금 이미 작년 매출에 지금 뭐 이대로 가면은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공정 설비, 이 엔지니어링 이거 설치를 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 뭐 이런 거 하는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줄어드는 상황들이겠죠. 근데 일단은 그만큼 열처리 장비 제품, 이 수성로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것들, 장비 제품들 자체가 좀 증가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들은 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비즈니스 서머리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요약이 돼 있어요. 이차전지 소재, 양극재, 음극재 생산을 위한 열처리 장비를 제공하는 소성로 산업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죠. 공정설비 엔지니어링 산업도 주업으로 하고 있다. 포스코 케미칼, LG 화학, 맞춤형 제품 개발, 생산 공정 설비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실적들을 보면은 2021년도가 전년도고 올해 실적은 2배 가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수주 상황들 상반기 매출 보면서 작년에 비교를 해보면은 무난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2분기는 실적이 좀 적자가 나왔는데 일단은 1분기, 2분기 하고 수주를 좀 받은 것들 일단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연도 300억 못해도 이제 200억 가까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를 볼 때 지금 PER이 39배 수준이에요. 39배. 자, 우리가 근데 EPS 526원 대비해 가지고 지금 2850원이잖아요. 여기서 대입을 하면은 39배 수준입니다. 지금 딱 가격이죠. 근데 2850원 수준에서 1451원을 대입을 해보면은
14배 수준이에요. 지금 주가가 비싸냐 저렴하냐 충분히 PER로 치면은 저렴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물론 300억을 하고 있지만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지 못하고 200억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들 염두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해도 10배 수준으로 1000원 수준으로 1400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1000원 수준으로 잡는다고 해도 2850원 수준에서 1000원 수준 2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측면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저렴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냐? 물론 이제 시장에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좀 떨어졌던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과거에 지금 이제 상장을 한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1년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보통 상장을 하고 6개월, 12개월 정도가 되면은 6개월, 9개월, 12개월 차에는 보호예수 물량들이 해제가 됩니다. 이 내용들이 이 얘기예요. 보호예수 해제에도 못 팔아 주가 급락에 우리 사주 받고 울산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이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의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기업들이 있지만 우리 원준이 있죠. 원준이 10월 7일 여기서 되고 공모가가 6만원대 6만 5천원대 70%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14일 종가가 18,650원 70%이 기준으로 70%가 좀 빠진 상태인데 일단은 우리 원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주가 상장을 하고 공모가 대비해서도 좀 많이 빠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공모가가 6만원 수준이었는데 71%가 빠졌다. 지금 이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만원 수준에서 했는데 많이 빠졌죠. 자, 근데 우리 이거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변동이 있어요. 지금 이거 보면 자, 권리락이 60% 이상이 낮잖아요. 권리락.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기준 가격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건데 이전에는 이 6만원 이 2배 이상이었습니다. 가격이. 자,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하기 전에 있잖아요. 권리락 발생이 권리락일 이 권리락일이죠. 이때 좀 엄청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무상증자 일단 우리 무상증자가 무슨 영향을 받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주식수가 좀 증가됩니다. 그럼 PER이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영업이익에다가 상장된 주가잖아요. 상장된 주가 여기 보면은 상장 주가 있거든요. 여기 상장 유동 비율, 유동 주식수, 발행 주식수 이게 상장 발행 주식수거든요. 그러니까 발행 주식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라는 것거든요. 늘어났다. 그러면 1주당 가치가 어떻게 되냐? 무상증자를 받아가지고 물론은 1주당 기존의 권리락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서 변함이 좀 없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회사 자체의 프리미엄, 밸류에이션 그런 것들은 주식이 늘어나니까 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이 있고 여기에서 주식 수를 나누면은 EPS가 됩니다. EPS가 그러니까 1주당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주를 했을 때랑 이거를 200주로 했을 때랑 이 EPS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100주로 했을 때랑 200주로 했을 때랑 영업이익이 증가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영업이익은 좀 증가될 걸로 보고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제 1주를 갖고 있었는데 1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몇 주를 줬었죠 이게. 자, 당시에 2주를 주니까 1주를 갖고 있다가 우리 권리락을 맞으면 1주를 맞고 가지고 있다가 권리락을 맞으면은 이 나중에 상장될 때 2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1주당 6만원이었다. 6만원 수준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2주가 6만원이 되는 겁니다. 1주로 치면은 3만원이 맞죠. 3만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때 당시에 3만원 수준으로 낮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는 2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논리예요.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갖고 있었다라면은 일단은 물량 자체가 증가되잖아요. 증가되는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됩니다. 이제 우리 권리락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권리락일에 우리 2일 전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으면 권리락일 그러니까 기준일 전일이 권리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일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가 12일이었으니까 13일 그리고 12일 권리락이 되고 이날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보유해야 되는 매수해야 되는 그런 날짜가 되는데 이날 이제 이날까지 장 마감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날에 자동으로 이제 권리락이 발생이 돼요.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해도 기준일 다음에 매도를 한 게 되기 때문에 권리락을 받거든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10주를 갖고 있었다. 이 기준일 권리락의 10주를 권리락을 맞은 상태에서 이날 10주를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상장일에 무상자 상장일에 또 이제 1주당 2주가 들어오는 거니까 이날 10주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20주가 더 들어오는 게 되겠죠. 곱하기 2니까 곱하기 2. 자, 1주당 2 되니까 20주가 남겠죠. 팔았는데도 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자, 우리 IPO를 했잖아요. IPO를 한 지 얼마 안 됐다. 자, 그러면 보호 예수 물량이 좀 보호 예수가 풀렸는데 이 무증을 하면서 권리락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3만 원인데 이게 5만 천 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원금까지 대체적으로 확보가 됐던 거예요. 그럼 위에 올라갔을 때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다음에 무상증자 때 주식수가 더 들어오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IBK가 고점에서 엑시트를 했어요. 현금 확보를 했습니다. IPO를 진행을 할 때 투자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매도를 했죠. 자, 이날 보면은 원주는 1주당 2주 비율로 신주를 배정해 발행 주식 총수가 502만 주에서 1,500만 주로 늘어났다. 여기에서 1,000만 원 규모로 설립된 투자사 여기서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기업이 내가 이제 투자를 하는 투자사예요. 원준이 IPO를 할 때 내가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주가가 슈팅이 나와버리니까 현금 확보를 또 해버리고 원금 확보를 해버리는 거죠. 내가 100만원 투자를 했는데 슈팅이 나와버리니까 100만원을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상장이 되면은 또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또 올라가면 또 팔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좀 굉장히 좀 저렴해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면 말이죠. 올라가면은 이제 블록딜 시장에 이제 IBK가 또 남은 금액을 또 팔아도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면은 너네 KB 또 이제 이 블록딜 또 할 거잖아. 약간 그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불안하다라는 것들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얘네들이 좀 매도를 할 거니까 지금 이제 IBK가 여기 고점에서 팔았다라고 했잖아요. 고점에서 팔고 무상자를 받았던 거 그대로 들고 있다가 올라오면은 3만원, 32,500원 이까지만 올라온다라고 해도 블록딜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니네들이 이제 블록딜 할 거니까 난 대응해서 탈출하겠다. 약간 그런 이제 저가 매수세가 대응을 잡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다라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와버리고 주가가 슈팅이 좀 나와버리면은 우리도 IBK가 먼저 팔기 전에 현금 확보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전략을 잡아가야 되냐. 자, 지금 내가 무상자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평균 단가가 뭐 3만 원대다 이렇게 얘기를 가정을 하면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일단은 21선을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때 주가가 좀 올라가기 전에 3만원 좀 낮네요. 4만원 수준으로 할게요. 4만원 수준. 그럼 이 3만원 이하로 평균 단가를 낮춰놔야 되죠. 27,500원까지 가능하면 27,500원까지 평균 단가를 대체적으로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10주 정도 아니면 20주 정도 가감하게 매수를 해가지고 반등이 나오면은 이 내가 10주, 20주 총 30주잖아요. 평균 단가가 여기 낮춰지면은 반등 나오면 이 구간에서 원금에서 30주를 다 팔아버리고 나중에 이제 블록들이 나오고 다 털렸을 때 물량 소화가 다 됐을 때 떨어지면 이제 다시 재매수를 하는 거예요. 10주를. 이렇게 4만원 구간일 때 10주를 갖고 있다가 20주를 해가지고 반등이 나오면은 30주를 다 팔아버리고 떨어지면 다시 10주를 매수를 하는 거. 약간 이런 전략이 지금 상황에서 좀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 때문에 원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고민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오는 것들을 기회 삼아 가지고 내가 현금을 먼저 약손실까지만 오더라도 현금을 먼저 IBK보다 먼저 확보를 하겠다. 약간 그런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 기업이 나쁜 기업이라서 주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이 IBK에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어차피 블록딜을 또 할 거다라는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근데 지금 딱 이제 10월이에요. 상장을 한 게
10월 7일인데 10월 7일이 지났고 주가가 좀 회복한다라고 하면 27,000원, 3만원대까지만 오더라도 얘네들이 어느 정도 블록딜을 지금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염두를 해서 이거를 우리도 이용을 하면서 접근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대응을 좀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IBK보다 먼저 내가 좀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좀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저 댓글 보시면은 무료방에 계속 이렇게 종목들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제가 이제 시황 같은 것도 분석들도 계속 글 올려드리고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시장 정리도 좀 해드리고 있고 다양한 내용들 정리를 많은 이제 상세한 내용들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좀 있으실 거라고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주식이 좀 어려우신 분들 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오셔가지고 함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종목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